안녕하세요. 감동시작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동시작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모두와 함께 공유하도록 할게요. 유산으로 물려받은 자동차를 세차하던 여성과 한국인 남성은 자동차에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낍니다. 이 여성은 트렁크 바닥이 고르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괜히 한 번 더 만져보는데요. 그걸 본 남성이 트렁크 바닥을 몇 번 만지자 분리가 되며 뭔가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고 맙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뉴질랜드인 로라 씨가 제보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질랜드인 로라입니다. 저는 3남매 중에 둘째로 태어나 오빠와 여동생 사이에서 가족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자랐습니다. 공부를 잘하던 오빠, 미술을 잘하던 여동생 제이는 자신만의 뭔가를 가지고 있어 눈길을 사로잡기 충분했죠. 하지만 제가 잘하는 것은 그저 추리 같은 실생활에는 별로 필요 없는 것이었어요. 그렇기에 부모님의 관심은 저 멀리 있었죠. 그 대신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말 그대로 퍼즐 맞추기, 연상, 퀴즈 같은 추리와 관련된 게임을 하면 제가 1등을 하고는 했거든요. 아버지가 추리를 좋아하셨는데 저도 모르게 아버지 눈에 들고 싶어서 집중하게 된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학교 생활을 끝마치고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경찰을 하고 싶기는 했지만 체력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평범한 광고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곳에서 한국인 동료를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제가 먼저 좋아해서 데이트를 신청했던 게 생각나네요. 저희는 1년의 연애를 마치고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줬죠. 그는 결혼한 이후로 3달에 한 번씩은 제 부모님께 눈도장을 찍고 심지어 가족 여행을 주도할 정도로 가족의 진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가족들도 저보다는 기영 씨를 좋아하게 되었죠. 특히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낱말 퀴즈를 기영 씨가 잘해서 더 예뻐하셨죠. 어머니가 지니고 계셨던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얼마 안 있어서 갑자기 가족회의가 모집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셨으나 분위기가 달랐죠. 웃으며 입을 열었으나 저희를 모두 경악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동생인 제이는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암도 잘 치료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물었지만 그 어떠한 대답도 해주지 않았죠. 저희는 침울해진 채 이야기를 더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신 지 별로 되지 않았는데 아버지까지 떠나보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려웠습니다. 아버지는 병원비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집에서 요양하시겠다고 하더군요. 그 후에 경과를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그 말을 꺼낼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릴 수가 없더군요. 그 당시 저 또한 딸과 아들을 낳은 상태였지만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의 몸은 좋아졌다가 안 좋아지기를 반복하셨습니다. 2년이 넘어가니 전전긍긍하던 가족들도 일상적인 일로 치부하기 시작했죠. 유일하게 제 남편인 기영 씨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버지를 뵈러 가더군요. 또 한 번은 아버지가 급격히 몸이 안 좋아지셔서 혼자 바닥에 쓰러져 계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혼자 지내고 계셔서 핸드폰을 항상 손에 지니고 계셨으나 누를 힘이 없으셨다고 하더군요. 숨이 가빠올 때쯤 아버지 집에 도착한 기영 씨가 이 상황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지실 수 있었습니다. 늦게 왔다면 사망했을 수도 있었다며 병원에서는 기영 씨를 칭찬했죠. 그렇다고 아버지가 호전되신 것은 아니어서 병원에 오랫동안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굉장히 자랑스럽더군요. 그 후 아버지는 병원에 있는 일이 잦아지셨죠. 결국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던 첫째와 막내는 병문안을 잘 오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일이 바쁘다,
자식들을 키우려면 정신이 없다 등의 이유로 둘러대더군요. 오래 있으라는 것도 아니고 잠깐씩 얼굴을 보여달라는 것이었는데 말이죠. 이런 말을 하던 저도 그때 당시에는 자주 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길어질수록 불안함보다는 마음이 놓이더군요. 차라리 집에 있을 때보다 의료진이 있는 병원이 더 나은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기영 씨는 오히려 아버지를 더 만나러 가서 이야기도 해주고 낱말 퍼즐도 같이 해줬죠. 아버지를 자주 뵈러 가는 이유에 대해 묻자 혼자 살던 시절 아팠던 적이 있는데 너무 서러웠다고 하더군요. 아무도 모르는 이곳에서 너무 공허했다고 했습니다. 아픈 아버지가 병원에 있긴 하지만 의지할 곳이 없으니 더 서러울 것이라고 하더군요. 못 가는 날에는 통화를 하면서 저보다 더 자식같이 굴었죠. 남편은 한국의 시부모님께도 자주 연락을 드리고는 했는데 그렇게 잘하는 남편을 보니 어느 순간 저도 따라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근 5년 동안 아버지를 간호했습니다. 물론 남편이 거의 다 한 것이지만요. 호전될 줄 알았던 아버지는 체력이 약해지시면서 세상을 등지셨습니다.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시고 나니 못해드린 것만 생각나더군요. 나중에서야 후회한다던 것을 그제야 느끼게 되었죠. 아버지의 장례가 정신없이 마무리되고 변호사 주변으로 저희가 둘러앉았습니다. 이름이 한 명씩 호명되며 어느 정도의 유산을 받게 되는 것인지 들리기 시작했죠. 아버지는 오빠에게 치과 6억을 남기셨더군요. 제인에게는 별장과 6호를 남기셨죠. 그리고 저에게는 1억과 고물이나 마찬가지인 클래식 자동차를 남겨주셨어요. 저뿐만 아니라 오빠와 제인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른 자식들에게는 건물을 줘놓고 저에게는 차를 남기다니 저는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런 대우는 익숙했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 남편의 이름으로 남긴 것이 있지 않을까 싶었으나 그런 것은 전혀 없더군요. 그렇게 남편이 아버지를 극진하게 모셨는데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듯하여 제가 다 민망하더군요. 다른 형제들도 아버지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할 뿐 자신의 몫에 만족하여 저희 가족에게 나눠줄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간호도 하고 병원비도 낸 것이 바로 남편이었는데 이 정도의 대우라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복잡미묘한 심정이었죠. 남편은 웃으면서 그래도 마지막 추억은 저희가 많이 쌓았다면서 아버지가 아끼시던 자동차를 준 것이 어디냐고 하더군요. 그 클래식 자동차는 아버지가 굉장히 아끼던 것이긴 했습니다. 새로운 자동차를 사도 그 자동차를 팔지 않으셨죠. 애지중지하시며 닫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타고 나가셨어요. 그 자동차는 제가 태어난 기념으로 산 자동차였죠. 그냥 평범한 클래식 자동차였지만 수집가들에게는 인기가 있지 않을까 싶더군요. 막상 직접 눈으로 보니 오래된 자동차라서 자동차를 잘 알던 아버지가 아닌 이상 관리하는 것이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파는 것이 어떠냐고 남편에게 말했지만 그래도 장인이 주신 것인데 어떻게 파냐면서 소중하게 간직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아버지에 대한 남편의 애착이 생각나 그의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차는 제가 아닌 남편에게 남긴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은 자동차 수리에 대한 공부도 하면서 아버지가 주신 자동차를 점검하더군요. 하루는 날 잡고 차량 내부를 청소하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제가 트렁크 쪽을 청소하고 있었는데 트렁크 바닥이 고르지 못한 것을 알았습니다. 옛날 자동차라서 그런가 싶었지만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는 정교하게 숨겨진 칸을 발견해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황에 저와 남편은 어리둥절했죠. 그 안에는 작은 열쇠와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쪽지는 살짝 빛 바랜 느낌이었는데 펼쳐보니 아버지의 글씨체더군요. 내용은 열쇠를 가지고 유산 상속 변호사를 찾아가라는 말이었죠. 뜬금없이 변호사를 찾아가라니 누가 장난친 건가 싶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글씨체가 맞기 때문에 장난이라고 볼 수는 없더군요.
저는 그 열쇠가 무엇일까 고민했지만 짐작이 가지 않았죠. 집 열쇠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았고 자물쇠 열쇠라기에는 컸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저는 상속 변호사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변호사는 드디어 찾았냐는 말과 함께 웃으면서 다음날 사무실로 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내일 회사를 쉬어야 할 것임을 알려주었죠. 아무래도 저 혼자 가서는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손을 꼭 잡은 채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본 변호사는 항상 그러하듯이 인자한 미소를 짓더니 자신과 내려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자동차에 타라고 하시더군요. 이유를 알 수 없었던 저희는 그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자동차는 달리고 달려 어딘가에 멈췄습니다. 한 건물이었는데 저는 그 익숙한 곳을 알 수 있었죠. 은행이었습니다. 커다란 빌딩에서 은행의 마크만 눈에 들어오는데 변호사는 저희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변호사를 따라 응접실 같은 곳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변호사는 저희에게 열쇠를 보여줄 수 있도록 했고 은행 직원들은 웃으며 뭔가를 가져오시더군요. 수표 다발이더군요. 저희는 당황해서 변호사를 바라보았고 그는 웃으면서 편지를 건네더군요. 저는 그 편지를 받아들고는 한 글자씩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에는 자신의 마음을 위로해준 기영 씨에 대한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많은 사랑을 주지 못했는데 잘 자라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도 있더군요. 저와 남편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야 이 모든 것이 아버지가 준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저희에게 남긴 유산은 오빠와 동생이 받을 것을 합친 것보다 많았습니다. 그동안의 병원비와 말동무를 해준 값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리고 한 장의 종이가 더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어렸을 때 제가 처음 아버지와 같이 풀었던 낱말 퍼즐이더군요. 삐뚤삐뚤한 제 글씨와 아버지의 정갈한 글씨가 한데 어우러져 있었고 그중 한 단어에 아빠와 제 글씨가 겹쳐 있었습니다. 사랑 그 단어를 보니 아버지와 투닥거리며 그 단어를 썼던 게 생각나더군요. 편지의 추신에는 자신이 후원해 주던 고아원에 원하는 만큼 기부를 해달라는 당부도 있었죠. 아버지는 많이 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돌려줘야 한다는 사명이 있으셨거든요. 저희는 그 말에 동감했기에 유산을 받고 편지에 있는 고아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는 자신의 이름이 아닌 저희 남매, 최근에는 남편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고 있었더군요. 저는 아버지가 저희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죠. 오빠와 제인에게 따로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것을 말했더니 금액도 물어보지 않고 아버지에게 받은 것이니 남편과 제가 받는 것이 맞다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고아원에 기부도 하고 현재까지 매달 봉사활동을 위해 가고 있답니다. 제 사랑스러운 남편이 없었다면 다른 형제들에 비해 유산이 물려주지 않은 아버지를 탓하며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랐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만약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꼭 말로 표현하시길. 저처럼 후회하지 않도록요. 그런 김에 오늘 남편과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꼭 해야겠네요. 지금까지 로라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희 감동시작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시작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